안녕하세요. 창문요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신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전 목동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목동 다원에 있다가 목동 김종길 국어라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목동에서 제일 큰 국어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고등부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성북메가에 오게 되었고요. 목동에 있는 동안에 좀 결과가 되게 좋았었는데 목동의 가장 메인 학교 중에 하나인 집영여고에서 1등급의 절반은 항상 제 반에서 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이제 설명회 하면서 이 좋은 성과를 창문여고에서도 이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성과가 잘 이어졌습니다. 이번 창문여고 1학기 중간고사 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명이 100점이고 3명이 한 문제 틀려서 제 반의 절반이 전부 다 100점 아니면 한 문제 틀리는 걸로 너무 좋은 성과가 이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문학이 5지문 나오고 비문학이 2지문 나오고 문법이 한 단원 이렇게 나와서 시험 범위량 자체는 너무 많지도 않고요. 너무 적지도 않고 딱 공부하기 좋은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창문여고 선생님께서 되게 시험 범위량 조절을 잘하세요. 잘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적당하게 충분히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를 매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계시고 시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난도를 하라고 적어놨어요. 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창문여고 국어시험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50명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쉬운 시험이었는데 근데 또 방금 재원생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까 5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초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변별력이 없었다.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쉽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창문여고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이들이 보통 학교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국어쌤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쌤이 아마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좀 쉽게 출제를 한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변별력은 조금 아쉬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등급별 등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8등까지가 아까 그 학교 사이트에 공개된 인원수 기준으로 했을 땐 28등까지가 1등급이고 98등까지가 2등급인데 왜 아까 막 30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점 맞은 학생이. 그러면은 1등급이 없는 게 아닐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간석차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제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00점이 55명, 그러니까 55명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5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마 다 1등급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100점인데 2등급 아니냐 이런 걱정은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이 뒤에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반 재원생이 모든 시험지를 다 받았어요. 모든 시험지를 다 받고 보통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분석을 바로 하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어떤 친구는 7번 틀리고 어떤 친구는 18번 틀리고 어떤 친구는 31번 틀리고 전부 다 달라서 들어보니까 한 문제 틀린 친구들도 이게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진짜 실수했다. 다시 보니까 다시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고 대신에 좀 제가 적중한 문제, 제 자랑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 정답 선지가 도치법을 활용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답 선지가 나왔었는데 제 직보 자료에도 그대로 이 도치법이라는 표현기법을 짚어서 한번 설명을 해줬었고요. 또 이거는 그 비문학 법지문이었는데요. 법지문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형사소송이었어요. 1번이 정답인 선지였는데 형사소송 기억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이게 정답인 선지로 나왔었고요. 제 직보자료에 그대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형사소송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그대로 이것도 출제를 제가 했었고
또 비문학 과학 지문이 있어요. 식물의 광합성 지문 이번에 시험 범위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선지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를 맞히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것도 제가 그대로 냈습니다. 정답 3번이었는데 명반응 중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화학 에너지는 계속 증가한다. 이게 틀린 선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대로 냈습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해 무한하게 증가한다. 이거 X인 걸로 내서 저희 반 재원생들은 이런 문제들은 거의 고민도 안 하고 바로바로 찍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약간 체감 난도가 좀 약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문법도 마찬가지로 제 직보 자료에서 거의 많은 예들이 기출이 됐는데 보면은 요 가아서도 그렇고 치르어도 그렇고 피어도 그렇고 전부 제 직보 자료에 있었던 예문들이고요. 또 이 심지어 정답 선지인 1번 한번 봐보시면은 이 동일 모음 탈락까지 제 직보 자료에 그대로 이제 실려 있어서 많이 적중한 바가 있다. 라고 제 자랑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중간고사는 끝났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창문여고 기말고사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제가 괜히 애들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잖아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말고사까지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교육청에서 평가관리 부실로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교쌤은 무조건 어렵게 내실 수밖에 없어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기말고사는 아마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파트가 좀 어렵게 나올까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문법 요소예요. 중간고사에도 의문의 변동 아마 학생들은 조금 공감을 할 텐데 의문의 변동 어려웠잖아요. 그쵸? 되게 양도 많고 구체적인 너무 규칙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변동만 공부하면 됐거든요. 근데 문법 요소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동, 피동 표현, 또 시제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이게 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공부할 게 많고 또 심지어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쉽게 나오는 표현도 아니에요. 보기가 항상 붙거든요. 제가 작년 기출 예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전부 다 보기가 붙어 있죠. 이 문제만 보기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다 읽고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 문법 요소 맞게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푸느라 이것도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창문여고는 이제 다음 시험 대비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문법부터 개념 정리 싹 하고 매주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는 걸 저는 훨씬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면 좋으냐면 특히 강남이나 목동권의 타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 이렇게 보기를 많이 엮어서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자료에 돈을 진짜 안 아끼고 되게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조계진들한테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을 싹 취합해서 전부 문서화를 시킵니다.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제가 매번 그거를 하고 창문여고 같이 이렇게 보기 연계형 문제가 까다로운 학교들은 그거 싹 모아가지고 거의 시험 직전에 그 200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면 훨씬 대비가 좀 잘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모의고사 문학인데 창문여고는 항상 모의고사 문학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사실 교과서 문학보다 모의고사 문학 파트의 비중이 더 큽니다. 아예 모의고사 모음집이 부교재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학 파트에 대한 약간 갈증이 아마 창문여고 아이들은 제일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무조건 이번 중간고사 때 배부했던 자료인데 무조건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이 수업 해주고 손필기본도 싹 다 정리해가지고 매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모의고사이지만 최대한 내신화를 시켜서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돕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파트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모의고사 파트가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OX를 이렇게 다 만들어요. 시험 직전 이거 압축집인데 OX 문제를 몇백 개를 만들어서 이게 모의고사 파트이지만 충분하게 내가 여러 가지 선지들을 접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적중 자료가 다 여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의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킬러 비문학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올해 이제 중간고사는 비문학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도 쉬웠지만 비문학 파트도 쉬웠거든요. 근데 원래 창문여고가 비문학 파트가 쉽게 나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비문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창문여고 쌤이 과학기술 경제지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약간 인문 철학 이렇게 쉬운 파트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영역을 훨씬 어려워하는데, 이런 영역이 시험 범위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고요. 또 지금 요것도 기출된 예인데, 이거 봐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상당히 길죠. 이게 원래 비문학 그 문제에 기본적으로 있는 보기가 아니라 창문여고 쌤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거를 다 읽고 풀어야 돼요.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들이 진짜 많았냐면,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였거든요. 애들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식 100%인데 시간이 없는 거는 쉽지 않아요. 보통 주관식이 있는 학교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근데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뒤에 문제는 거의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에는 이런 거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이 도식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도 창문여고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변형하는 문제도 쌤들이 출제를 잘 하셔서 이런 대비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좀 시켜주냐면,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자료 만들어서 한 줄 한 줄 분석풀이 진행을 하고, 문단별로 요약 정리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전부 빈칸 채워서 내용 전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 도식화된 이 보기 문제에서 변형 문제를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 도식화된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문학 그 지문에 있었던 그 문제, 보기 문제를 학교쌤이 보통 많이 변형을 시키세요. 그대로 출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번 시험 때에도 제가 시험 전날에 애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마 보기 그대로 안 나올 거다. 학교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기가 나올 거다. 법지문에서. 그러니까 사례 적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이거 말고도 한 5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아이들이 즉석에서 이 사례를 읽고 OX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대비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수업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진도는 제가 직접 만든 창문여고 자체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창문여고는 항상 모의고사 파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직접 자료 제작을 해서 배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복습은 제가 아까 손필기본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냥 꼽아만 놓고 다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전부 빈칸 뚫어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재원생 어머니들은 좀 아실 텐데, 요거 테스트 다 진행하고 나서 그 결과도 제가 문자로 매주 발송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제는 기본적으로 신비한 과제집 있고, 클리닉 문제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학교 전국 내신 기출 모음집 이거 풀리면서 최대한 창문여고의 까다로운 문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창문여고의 시험 유형 그리고 시험 범위에 맞게끔 파이널 이제 모의고사를 한 2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헷갈릴 수 있을 만한 OX는지를 전부 다 모아서 몇백 개를 아이들에게 풀리면서, 특히 왜 시험 끝나고 나서 쌤 저거 2개 중에 헷갈렸는데 틀렸어요, 아니면 뭐 바꿨는데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방지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관리 시스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클리닉은 저는 질문 조교는 절대 쓰지 않아요. 이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 과목은 질문 조교가 아이들의 질문을 해소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외부 작품 연계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써봤거든요, 질문 조교를. 근데 외부 작품이 나오는 걸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보통 조교진이라고 하면 대학생인데 그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서 보고 알려주느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이들이 막 불만이 쌓이는 걸 보면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절대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대면하고 질문 전부 다 받아주고 있고요. 아마 약간 메가스터디라고 하면 좀 대형 학원의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케어가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별적인 케어가 안 된다라는 피드백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보고 질의응답도 해소해주고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클리닉에 못 온다 하면은 제가 언제까지 과제 낼 건지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고 질문도 다 보내라고 해서 하나하나 되게 길게 답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매주 보는 테스트, 손필기본에다가 빈칸 뚫어서 테스트를 보고 많이 틀린 친구들은 전부 다 빨강 펜으로 다시 적어서 내용을 싹 좀 암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창문여고는 외부 작품 연계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 학교는 아니에요. 전부 다 예고한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원생 어머니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매주 아이들 과제 완성도, 테스트 결과 이런 것도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드리는데 제가 한 번은 봐요. 아이를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고 클리닉까지 한번 진행한 다음에 어떤지를 조금 봐보고 전화 상담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수업 후기고요. 창문여고는 일요일 5월 10일 일요일 날 재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